제가 모든 접합 구조에 있어서 실리콘 웨이퍼, 또 유리기판 접합, 또 그 플라스틱 기판 접합에 있어서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홈의 크기는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크게 파가지고 접합시키는 접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따가 그 어떤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 파서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고. 그 우물에다도 이렇게 지하가 있듯이 지하에다가 어떤 약간 파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통신선 넣는 기술과 그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H밴 같은 거 그 위에 3D 반드시 만들 때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거나 기타 코팅제를 줘서 열을 축적시키지 않고 외부로 발산하는 구조. 여기다 수직 터널을 파가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전기선 넣는, 그래서 이렇게 열이 그 안에서 코팅 구조를 동일하게 코팅 구조를 가져서 열이 밖으로 발산하지 않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선 피복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만져보면 열이 딱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일종의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로 코팅을 줘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부로 열이 발산하지 않는 기술 구조를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수직 관통 기술로 쓰시고 계신데,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무단으로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SK는 삼성이라든 TSMC, 마이크론 또는 엔비디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셔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유럽 그다음 오스트리아 유럽 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LG, 이렇게 그 현대기아 전부 다 제기술이 나오는데, 카이스트에서도 그렇고 YTN에서도 제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도 플라스틱을 더 떼자. 유리창이 깨지니까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성 털리는 것을 보고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거를 곧바로 YTN에서 하시 보도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시는 건 보신다는 거. YTN의 제기술이 무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그다음에 어떤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모든 카메라 구조, 이 CCTV를 포함한 모든 카메라 구조는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이하 연동해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같은 눈, 코, 입, 몇 센치 이런 거 이렇게 두께까지 체중까지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쟁 때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드론 같은데 카메라 달아가지고 사람이라든지 어떤 차량이나 일련 분노를 따라서 추적하고 그중에 지휘관만의 특정 사람만을 제거한다든지 군복임사만 제거하는 자동 어떤 전투 모드를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차량만 공격한다든지 전투 모델을 5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동 전투하는 기술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전투기 기술에서 소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안드릴에서 이 기술을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고 계신다. 또는 자동 항적 항법 장치 5군데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 돌아다니며 동향을 치거나 전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데 제공하는 시간과 목적까지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이와 같이 정해놓으면 10군데 돌아다니면서 배달하거나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하거나, 그 중에서는 평탄 지역과 입체 지역을 입체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시자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센서 방식도 어떤 전파 방식도 이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시자 방식으로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입체는 사람도 입체고 건물, 건물 이런 데 턱 이런 데 입체인데, 오르막길 내리막길의 어떤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건널 과속 방지턱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거는 구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바위 같은 거는 이렇게 회피해 가거나, 공중에서도 이와 같은 입체 인식 방식으로 해서 대공 방어망이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딱 봐가지고 그것을 입체를, 제가 청와대 뚫릴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마운 카메라로 이렇게 마운 카메라 기능 가진 이런 CCTV로 가로세로 이렇게 360도 전체를 갖다가 카바를 하고, 에 따라서 물체가 나타나면 경보 울리는 이런 대공 방어망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입체 인식으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어떤 입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가로세로 높이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공 방어망 같은 거는 자동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을 예상 거리를 이렇게 방향 계산 그 속도를 계산해서 미리 전체를 다 쏴버리는 방식과 부분적으로 그 프로테이지를 다 쏴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다 그러면 제가 레이저 무기를 다연장포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드론 같은데 나중에 사격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팀별로 맞춰서 이렇게 각도를 움직이면서 다연장포가 이렇게 10개짜리인데 얘가 두 개는 이쪽으로 가고 두 개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쏘시면 저기 있습니다. 다연장포 그러면 이거를 갖다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미니로 이렇게 해서 사람 살상하거나 충격을 주고 실신하는 구조는 되는 거거든요. 적게 전력을 줘도 이걸로 이렇게 전투 무기를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대공 무기로도 사용하고 대인 무기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잡는 데는 그렇게 큰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전력을 각각 강중력으로 줘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투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는 어떤 고속의 비행체에 있을 때는 전력을 많이 가동해서 대공 포함망을 만든다 그러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공 포함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상되는 범위를 다 쏴버린다는 거죠. 그 대공 포함한 건물을 만든다 이렇게 하죠. 그런 대공하기도 다이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모든 대공 무기를 보이는 화면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예상되는 지점을 쏘거나 예상되는 전체를 쏘거나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뭐 소총이다 그러면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전파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쏘게끔 만들어주고 그것도 보이는 화면을 이렇게 어떤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해당되는 표적이다 그러면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미리 쏴거나 전체를 쏘거나 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포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정을 이렇게 기관포 같은 일반 소총 같은 것도 여러 정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전파 조작으로 이렇게 쏘는 방식을 선택하라고 그래. 이 기술 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그래서 소총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어떤 소총이나 기관총 같은 건 이제 발열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것도 기관총을 갖다가 다연장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5개, 10개를 한꺼번에 먹되 발열 문제가 있잖아요. 드드드드 쏘다가 각도를 벌려서 이렇게 쏠 수도 있고요. 이런 기관총, 이런 소총인데 약간 자동 소총이 되겠습니다. 자동 소총인데 그것도 이렇게 포신이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 여러 개를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다다다 이렇게 전파로 쏘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각도별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박격포 같은 거 유탄 발사기도 이런 식으로 다연장포처럼 5개짜리 10개짜리 있어갖고 수동으로 왜냐면 자동으로 어떻게 놓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수동으로 장착하는 것과 자동으로 장착한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고요. 수동으로 장착하는 거는 단가를 싸게 해서 박격포다 유탄 발사기 넣으면 거기다 자동으로 쏩니다. 근데 그때 전파 방식으로 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냥 수동으로 쏘기에는 좀 너무 한꺼번에 다 당겨야 돼. 그러니까 넣고 나서 작동을 갖다가 보통 이게 박격포는 이렇게 넣고 나서 지가 딱 부딪히면 공이 부딪히면 탁 나가는데요. 그래서 넣고 나서 공이가 부딪히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전파 방식으로 때릴 수 있어서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만들 수 있다. 유탄 발사기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류탄 투척기도 같이 이게 다연장포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를 어떤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호출 번호가 이렇게 1번이 있다 그러면 1번 밑에 1-1 해가지고 기능을 여러 가지 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오프도 가능하고요. 시간 모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TV 리모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TV 리모컨도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전파 방식으로 바꾸자 적외선 방식
방식이 아니라 3층에서도 조작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퍼 방식으로 이렇게 리모컨을 조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가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각각 기능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1번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TV 전파예요. 그럼 1번 1-1, 1-1- 갖고 기능을 조작하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전파인데 호출 번호는 3번이에요. 그런 건 조명을 조작하거나 또 다른 게 세탁기를 조작하거나 또는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냉장고로 조작하거나 이런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같은 리모컨으로 얘 같은 되게 편리하겠죠. 등록을 하면 될 텐데요. 전파가 같으면 또는 그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소환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어떤 전파를 쓰느냐를 라디오 전파처럼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조정을 하는 이런 기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나 가전 같은 회사에서 이런 것을 등록을 받아줘가지고 이 전파를 라디오 전파처럼 맞춰서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전파 통신에 있어서 라디오 전파는 수십만회, 그래서 만약에 송수신이 가능한 이런 기술 구조를 쓰셔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라디오 전파에서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에서 그때 맞춰가지고 그에 따라서 목적별로 쏘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거리 전파가 그러니까 라디오 전파는 단거리, 중거리, 초장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전파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뭐 단거리 전파만 쏘면 되는데 가까운 데인데 멀리 전력을 많이 들게 멀리 있는 장거리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드로 해가지고 전파를 조작해갖고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워키토키, 기타 모든 무선 통신기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파는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쏜다. 위성통신이든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서는 파고는 어디 없어요. 동쪽에 어디에 정확한 지점이 있으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은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리층이 어떤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우주에 이렇게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그렇죠. 전리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리층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동질의 것이어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갖다가 수신하기 위해서 타타타타 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하게 잡힌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나 같은 음을 재부음할 때, 사람 음을 재부음할 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줍니다. 모든 안테나 통신칩에서 모든 통신기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송수신 충전 구조에서도 가능합니다. 유선 안에서 전력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걸어주거나 광섬유선, 광통신 또는 이렇게 동축 케이블선 모든 형태의 통신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전기를 걸어주는 피레침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의 피레침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력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나중에 입증되리라 생각하는데 비행체에 이 피레침 같은 걸 해서 걸어가지고 잠깐 동안의 전력을 흡수해서 전력을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콘센트처럼 이렇게 분기를 한다는 거죠. 전선을 작은 단위로 분할을 해서 10개로 쪼갰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0이다 갑시다. 10. 그 밑에도 다시 그 전선 밑에 작은 전선들을 또 5개 놨다 그러면 10을 5개로 쪼개면 뭡니까? 2씩 쪼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서브로 또 잘게 쪼개면 전기를 잘게 쪼갤 수 있다는 기술이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선을 많이 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잘게 쪼개서 흡수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이건 모든 배터리 회사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 이것은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라고 합시다. 2차 전지는 또는 대방식으로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가 구리바에다가 이렇게 모터 종류자, 모터 종류자를 그 철로 하지 말고 같은 금속에 이렇게 스파크 일어난다고 쇼트나 이것을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모터 종류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할 때 한쪽에 전기로 한쪽은 오프시키고 이쪽은 언시키고 해갖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돌아가게 정회전, 역회전 만드시거나 또는 두 선이다. 전기가 두 선이 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이게 건전지라고 합시다. 모든 회로 기판의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이쪽을 제가 이게 캐패시터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캐패시터를 두니까 전기가 이쪽을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전력이 움직이는. 그럼 거꾸로 이거보다
이거보다 큰 거를 여기다 놨을 때 전기가 이쪽에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이따가 달아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갖다 똑같은 크기다 그러면 두 개를 놔가지고 이쪽에도 두 개, 이쪽에 두 개, 전기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쪽은 한 선만 전기를 연결하고 이쪽은 두 선을 연결하면 전력이 만약에 이쪽에 더 많이 나온다면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한 선만 연결하고 다른 한 선은 오프 시키고 두 선을 여기 연결해주면 전류량이 이쪽에 더 많이 흘러나오는.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해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내신 거.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모든 기판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 이걸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전지나 모든 자동차 연료전지 또는 납축전지 모든 형태의 배터리 구조에 상관이 없이 전력 이렇게 해서 전선의 꼭지를 나올 수 있는 대로 전선을 여러 개로 연결해서 전량을 많이 뽑아낼 수도 있고 적게 뽑아낼 수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언오프식으로 이런 걸 이제 수천 개 연결을 했다. 그럼 전선을 각각 연결해. 아까 전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잘게 쪼개는 기술을 얘기했었죠. 그 기술 배터리 회사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든 납축전지가 돼. 모든 전지 회사에서도 전력을 잘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밑에다 서브로 배터리를 달아준다는 거죠. 전력을 잘게 쪼개서 수천 개다. 전선을 각각 달아. 충전도 빠르다는 충전 속도가. 그다음에 여기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 이게 이제 말에 가령 이제 언오프 구조를 갖는데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만들거나 현대에는 저기 파워뱅크가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220도 하시는데 이거를 그래서 12.5V도 공급할 수 있고 라디오 전파 맞추듯이 전압을 조절하는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배터리 방식이 될 수도 있고 110이나 220 가정용으로 전압을 맞추는 그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110 만들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110이나 30, 50, 60, 120, 110 이렇게 전파를 조절해 갖고 자유롭게 전압을 공급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되는데요. 모든 회로 기판 같은 데서는 어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어떤 하나짜리다 그랬을 때는 내가 두 개짜리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짜리라고 합시다. 하나짜리가 각각 피복을 가진 채 10개가 있다 그러면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 이건 이제 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그 카패시터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의 전기선에서 갖다 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각의 전류를 다 공급하는 10개라 그러면 내가 5개에서 갖다 쓰면 보다 많은 전력이, 10개에서 갖다 쓰면 보다 많은 전력이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럼 이 전력의 수용 구조에 있어서 내가 병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 건전지 10개에 딱 갖다 쓰는 거, 이게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10개 갖다 쓰는 거하고 똑같은 전기량이 100 있다고 합시다. 한 개에서 전기 갖다 쓰는 거하고 똑같냐고. 전기선의 굵기를 얇게 만들어 놓으니까 10개에서 갖다 쓰든 100개에서 이렇게 한 개에서 갖다 쓰든 여기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작으니까 그 정도밖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게 병렬 사기라고 완전히 사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두꺼운 전기선으로 바꿔놓으면 10개 전기선, 10개의 이런 건전지를 갖다 놓는 것이 더 많은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언오프식으로 가져서, 이제 그게 이제 회로 기판에서는 그 콘덴서일 수도 있다는, 콘덴서가 이게 배터리 개념이다 그러면, 이런 건전지 개념이다 그러면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콘덴서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래서 뭐 5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5개다 그러면 각각 100씩의 이제 전기를 공급하다 그러면 2개 썼는데든지 1개 쓴지 5개 쓴지 전기의 증폭과 감압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냐 저게 뭐 그런 어떤 조명 같은 데도 이런 콘덴서를 달거나 제 방식의 이런 금속 배터리를 달아 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 가지고 금속 배터리든지 뭐 건전지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10개에서 갖다 쓰냐 1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2개에서 갖다 전기량을 마음대로 통제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비세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내거나, 어떤 로봇에 있어서 이렇게 파워를 틀리게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콘덴서를 달아놓거나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나 기타 건전지 구조에 있어서도 파워 앰프다 그러면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놔가지고 동일하게 파워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증폭할 수도 있고 감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콘덴서를 달거나 아니면 콘덴서도 어떤 이런 금속 콘덴서 말씀을 드렸죠. 구리바에다 코일을 감아놓으면 그게 배터리 콘덴서가 된다고. 저는 금속에다가 이렇게 평판이다 그러면 이것을 저렴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을 가지고 저렴 구조 왜 가질까요?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 놓는다는 거죠. 자동차 연료전지 같은 것도 발열이 너무 심하니까 과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보다 몇 개로 분할하자 그랬죠. 격벽 처리. 근데 그것도 이제 저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개든 20개로 분할해가지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그런 발열 문제가 이렇게 없다라는 거죠. 전기선 그것도 역시 전기선을 언오프 구조로 가져서 몇 개의 연료 전지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파워가 틀려진다고. 전기 파워. 현재 있는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적게 주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게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뭐 연료가 항공기도로죠. 연료가 이제 전기든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회전축의 그 속도, 모터에 돌아가는 회전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를 통해서 속도의 강중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핀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습니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로도 변속기를 없애버리면 자동 같은 거는 속도가 엄청나게 저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함부로 도둑질해서 변속기 없는 기술로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프로펠러 양쪽에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이렇게 조향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현대기아차 이걸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연소실이다. 그럼 제트 엔진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갖고 2개만 가동한다든지 3개만 가동한다든지 연료양을 갖다가 이렇게 강중량으로 만들어서 연료양을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시다. 연료양을 많이 쓸 경우 가스불 조절시 이렇게 적게 쓸 경우 이렇게 해서 속도의 차이가 아주 적게 쓸 경우 우리 가스불reg이랑 강중약인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연소실에도 틀린 연료수를 줘서 자세를 제한하는 모스크의 스펙스에서 이 기술을 쓰는 건 제가 봤거든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대기아차에서도 이걸 갖다 쓰셨고요.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격벽 처리하는 기술도 쓰셨고 중소기업의 아이템이 어떤다고 보도를 하더니 자기네가 갖다 쓰더라고요. 냉난방. 그래서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겨울에 어는구나. 그래서 그럼 난방해 주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걸 쓰시더라고요. 배터리 과열하는데 난방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기술을 그래서 사람이 배터리 과열하면 또 냉방해 주면 된다. 이 기술 했더니 중소기업에서 아이템에서 하시더니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많이 침범이 돼요. 지금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의 맵치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땅속도 되고 바닷속도 되고 반도체의 어떤 정보의 저장과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디스플레이 장치나 CCTV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보이는 화면을 연동해 갖고 이것과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본다고 사람도 이렇게 눈, 코, 입 몇 센치 두께까지 해가지고 체중을 분석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찾아낼 수 있다. 중국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컴퓨터에다 통합을 시킬 수 있다고 이것을 수백 개를 지금 현재 있는 거는 DVR 방식으로 모니터가 많이 필요한 방식이잖아요. 모니터가 많이 무슨 필요있냐. 한 대 갖고도 된다고 100대라도 유튜브 화면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이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무단으로 쓰시던데 이것을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 제가 외국의 기술을 팔았을 때 그 지자체 비상이라든지 민영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YTN은 이거 말고도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전 세계 CCTV 시장이 300 몇십억 불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엄청 큰 시장인데 큰 기술이거든요. 뭐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라디오파로 전파로 조정하거나 기타 다른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가지고 쏜다 그랬죠. 라디오 전파 송수신 하듯이 이렇게 전파의 파형을 틀리게 하면서 하나의 드론이 10개의 전파로도 이렇게 채널 전파를 이렇게 틀리게 해서 이 전파가 맡기면 다른 전파로 하는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어떤 시내라는 게 그 드론 제작업자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안드릴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 그랬죠.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다른 파형의 어떤 그 레이저 파형을 틀린 것을 묶어서 쏘면 이 방식은 서로 의지하는 분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환자 분목되듯이 멀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도 뚜렷하게 가고 또는 신호를 전리층에 어떤 빛을 유도하는 장치랑 주파수를 타타타타 걸어주면 해당되는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이 잡힌다고. 소나 같은 기술을 사람 음을 해당되는 주파수, 가시광선과 또는 이렇게 어떤 적외선을 잡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안테나 통신칩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안테나에 일단 그 작은 안테나가 있어서 각각 전파를 이렇게 탁탁탁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전파를 이렇게 걸어준다는 거죠. 주파수를. 그럼 그쪽에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번호가 안 맞으면 이렇게 수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번호, 이건 내 번호 아닌데 저는 안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파수에 딱 일종의 그 스마트폰 번호처럼 번호를 달아놓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파수에다가 번호를 달아놓는다. 이것은 뭡니까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그 안에서도 어떤 그 전파에 이렇게 1번으로 내가 이렇게 같은 전파에 1번으로 썼다. 그러면 1-1 해가지고 기능을 또 세부 기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1-1로 해가지고 또 전파를 또 100만 개 확대할 수도 있고 5개, 10개 이렇게 추가로 만들 수 있어요. 1-1 또는 1-1에다가 또 다시 1을 또 붙여가지고 다시 1을 해가지고 무한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1번이 아니더라도 A 모드, B 모드, C 모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같은 데서 우리 번호 오잖아요. 같은 전파로 오잖아요. 전파인데 호출 번호만 이렇게 번호만 틀리게 해서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오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내가 00, 010 뭐뭐인데 다시 1, 다시 2, 다시 3, 4 이렇게 해갖고 전파를 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또는 A라고 할 수도 있겠죠. A 모드, B 모드, C 모드 다섯 이렇게 해갖고 모드를 틀리게 해서 10가지 전파를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방송을, 하나는 채팅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것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전파라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이제 전파 통신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 채널을 통신 채널을 삼아준다는 것이 제 기술이거든요. 스마트폰 워키토키에서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 기술인데 이게 그 어떤 다른 파형의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가령 뭐 KT 것도 송수신하고 이동통신을 SK 것도 다 이동통신에서 각각 틀린 전파를 다 송수신하고 사물 인터넷이다. 그러면 집안에 다른 파형을 가지고도 조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각각 TV 리모컨이 각각 틀린 전파로 조작하는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리모컨인데 전파를 라디오 채널처럼 맞춰가지고 TV 전파, 일단 조명 전파 이렇게 전파를 맞추면서 조작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송수신이 가능하게 해야 되고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들면 1번은 이렇게 TV 조작하는 거, 2번은 조명 조작, 3번은 제작 이렇게 맞출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게 TV나 어떤 그 조명, 세탁기 또는 보일러 이런 것들은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것들은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리모컨에도 이 기술 쓸 수 있다. 그럼 다이나마이트 폭발 구조에도 제가 이 기술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 구조에서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했던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호출 번호 밑에 1-1 해가지고 그거는 언오프 1-2 하면 그것은 시간 지연 얼마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모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버렸네.
눌러버렸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눌렀는데 시간 지연 방식으로 해서 10초 후에 터지게 만들어놨다 이론적으로. 전파만 각 폭탄마다 다이나마이트보다 틀린 시간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버렸는데 딱 이렇게. 자, 제가 또 어떤 모든 카메라 구조나 기타 모든 어떤 스마트폰 같은 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셀프 촬영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리모컨 방식으로 해서 같은 전파라면 그렇게 그런 리모컨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로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전파로서 워키토키를 작동하거나 전파로서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카메라를 전파로 작동한다. 그럼 제 기술에는 카메라를 그것도 워키토키 기능을 주는, 신호를 주고받는 게 워키토키니까 그걸 줘서 조작을 하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개를 하나 리모컨으로도 작동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 스피커다. 그럼 스피커, 무선 스피커, 유선 스피커 있잖아요. 유선 스피커, 유선 스피커에서 10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틀린 음악을 보낼 수 있게 하시면, 유선 방식이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방식이어도 각각 틀린 음악을 보낼 수 있는데요.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좀 돈 많이 주면 쌍방향, 스피커 고절이면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돈을 좀 적게 만들면 내가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여기서 말을 하면 그쪽에서만 들리게 하는 구조, 아니면 그쪽에서 또 같이 통신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모든 전 세계 CCTV에서 이 기능을 내가 여기서 말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유선이든 무선이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마이크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상대방도 이 길을 마이크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나한테 전달이 되게 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모든 CCTV에서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캠코더를 CCTV를 대신해 갖고 카메라를 이게 CCTV 대갖고 만들자. 캠코더가 45,000원짜리. 뭐 도매가는 얼마냐라는 거죠. 3만 원? 99,000원짜리. 그럼 도매가는 얼마냐? 아니 그건 7만 원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낫겠다. 이거 하나에 5만 원, 6만 원인데 소비자가로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훨씬 낫다. 해상도도 좋고 저장도 되고. 그걸 이제 야간 모드, 적외선 기능을 줘가지고 야간 모드로 바꾸셔갖고 이게 CCTV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망원경을 달자. 사람 망원경 모드, 앞 모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것도 망원경을 장착해서 멀리 볼 수 있고, 그럼 저가의 카메라라도 고성능 카메라가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볼 수 있고 표준 모드로 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기존의 모든 카메라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전 세계 대박입니다. 이거 큰 돈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열화상 카메라, 밤에 잘 안 보여요. CCTV. 열화상 카메라를 분해 감시량 비롯하게 열화상 카메라를 자체 기능을 갖고 있거나 꼽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모드로 바꿔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걸 통해서 보내온다는 거죠. CCTV도 보다가 열화상 카메라 꼽는 방식이면 그렇죠. 추가로 몇만 원만 추가로 하면 되고 몇만 원 안 하거든요. 열화상 카메라. 그래서 좀 거리를 멀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카메라였다가도 자체 열화상 카메라 기능 갖고 있는 건 너무 단가가 세니까 꼽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을 타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나한테 신호가 전달된다.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적외선 카메라의 구조에 있어서 열화상 카메라에 있어서 모든 적외선을 추가로 줘가지고 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적외선을 묶어 쓰면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건 초음파 기술에서도 그렇고 레이저 통신 모든 전파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거리가 늘어나고 나도 에이사레드 같은 데서도 주파수를 탁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수집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잠수함 같은 소나 기술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주파수를 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처럼 해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주파수를 유도한다는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명을 달자. CCTV나 이런 데도 야간에도 조명을 달아주는 기능.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1번부터 이렇게 아주 밝게 길게 해서 조명을 달아줘서 자동차로 헤드라이트 이렇게 상대방이 밤에 안 보이니까 상대방 차를 부딪혀 갖고 돌아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낮에도 밤에도 불을 보낼 수 있다. 빛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건 추가로 빛을 이렇게 추가로 줘주니까 밝은 광원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낮에도 그쪽으로 직선으로 보내면 되지.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직선 모드를 주면 된다는 거죠. 직선으로 빛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카메라에다 이런 조명을 크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CCTV 카메라에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카메라에다 그래서 모든 카메라 구조에 이런 조명을 크게 따로 달아서 이렇게 그냥 플래시 기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직선으로 멀리 보내기야. 낮이든 밤이든 둘 다 가능하다. 그럼 CCTV가 밤에도 툭 비추면서 특정 물체를 파악했다. 그러면 조명을 탁 피면서 쭉 비추면서 칙칙 촬영해요. 군에서 되게 좋겠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둑질에서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CCTV 같은 것도 이제 그 어떤 카메라 기능에서 사람이나 차량 일련 번호를 추적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전투 모드다. 드론도 이게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수저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듭니다. 그 YTN의 어떤 상수도 업체가 제 기술을 여기다가 저기 상수도 수리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가로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파손된 크기까지 저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쓰시더라고 무단으로 쓰신 건데 YTN의 제 기술이 너무 침해가 많이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입니다. 네, 원천 기술은 저고 이제 응용 기술은 그쪽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뭐 이렇게 드론이다 그러면 5군데 좌표를 찍어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채공 시간이라든지 목적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전투를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뿌리기도 자동으로 해당되는 지역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전 좌표를 찍어준다는 거죠. 또는 뭐 자율주행 차량, 로봇도 이렇게 제 방식의 좌표 수저 방식은 GPS 유도 필요 없이 너무 훌륭합니다.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배달을 10군데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진공청소 로봇도 이렇게 가정용으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입체와 평면을 구분해서 평면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다리다 그러면 뭐 이렇게 모서리 같은 입체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 비행체 드론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공방만 카메라다 그러면 입체를 분석하는 입체가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입체다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카메라를 돌려서 자세히 확대를 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레이더 전파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입체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레이더 전파에서도 모든 센서 방식에서도 이렇게 입체인지 아닌지 이것을 따라서 파악하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뭐 이렇게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좌표를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2군데만 청소하고 찍어놓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또는 제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건물 같은 데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갖고 드론에다 물줄기 달아가지고 해서 청소 2군데만 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소방도 이렇게 불날 때 쓸 수도. YTN MBC 뉴스 2D에서 이걸 멋대로 쓰시더라고. 오토 드론이라고. 이게 전투 기술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에서 파생된 건데 제가 얘기를 했던 얘기만 하면 나와요. 자,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게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다. 그 후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제 기술이 하나 같은데도 또 영상 레이더 기술이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나오고 하나 이제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그 어떤 레이더 어떤 소자를 대중소로 놔요. 그래서 소자리를 많이 배치해서 최대한 집적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CCD나 시험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화소를 집적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픽셀이다 그런 픽셀을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커트는 분명 하드웨어적으로는 하나짜리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로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10분의 1로 분석을 해서 그것도 색을 고밀도로 이제 표현해 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디스플레이에서나 소니, 삼성, CCD, CMO에서 카메라 인식에서 이 기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고밀도로 색을 표현해 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원래 빛이 10이지만 20, 30, 40으로 좀 더 계산해서 빛을 보정해서 하거나 원래 옛날 사진은 그러니까 옛날 사진 구린 화면이지만은 이것을 좋은 화면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빨간색이다 그러면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바꾸는 그런 다크 계열의 빨간색, 어떤 라이트 계열 밝은 빨간색 이것을 배치해서 명암을 만들 수 있거나 빛을 틀리게 이쪽은 어둡게 이쪽은 밝게 해서 명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입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또는 없던 색도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을 그리기 때문에 없던 색도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거나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거든요. 제 기술은 다 입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입체 화면을 만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어떤 엔비디아 입체, 3D 입체 화면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해가지고 CCTV나 모든 카메라고죠. 디스플레이 장치, 영상 장치는 이걸 쓴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무단으로 쓰신 것은 아닌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해서 화면에 어떤 위치 정보라든지 디스플레이 화면에 그것을 자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영상 정보 이것을 보내신다면 제 기술을 침범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무단으로 쓰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도 그래갖고 이제 3D 화면을 만들. 3D 화면보다 제 방식이 입체 방식이 훨씬 나아요. 3D는 오면 오래 보면 구토 어지럼증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기가 힘든데요. 제 방식에 살짝 입체를 주는 이런 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카메라도 그럼 입체적으로 좀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옛날 구린 사진을 좀 좋은 사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속도를 빨리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해서 저하지로 고화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마 망원경이나 카메라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뭐 모니터에도 적용할 수 있고 TV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화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모든 카메라에는 다 적용하는 CCTV도 보이는 화면을 좀 각색해 준다는 거죠. 미술 그릴 때 보이는 풍경이다 그러면 똑같이 안 그린다는 거죠. 좀 좋게 그린다는 고급스럽게 그리거나 내 나름대로 그리거나 추상적으로 그리거나 그러거든요. 좀 더 다른 똑같이 그리면 이제 사실적인 화면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좀 고급스럽게 해서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각색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각색해서 추가로 빛의 정보든 색의 정보든 나름대로 가공해서 만드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드시면 카메라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그리고 진공청소기 가정용 진공청소기를 어른 장난감처럼 RC카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큰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어른 장난감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제가 이렇게 어떤 RC카 방식에다 폭탄 배달부, 폭탄 달아가지고 저기 보낼 수 있다. 학교 폭탄이든 어떤 탄이든 슈리탄에 상관이 없죠. 또는 그 어떤 작은 상용 드론에 이렇게 10만 원짜리 이런 거에다가 슈리탄 배달해가지고 슈리탄 달아가지고 배달하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타 다른 폭탄도 돼요. 박격 폭탄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딱 화면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RC카 방식의 폭탄 배달 방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가 봤어요. 이 부분을 동굴 진지 같은 공략하거나 이렇게 사람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슈리탄 투사하기 작은 돈은 10만 원짜리인데 하나 달아가지고 개조만 하면 슈리탄을 2발 투사하는 거, 4발 투사하는 거, 10발 투사하는 거 항공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슈리탄 아니더라도 박격 폭탄 또 기타 다른 폭탄을 달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이너마이트를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전자신간 방식 안에 폭파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시간 1-1 해가지고 이렇게 언오프 언오프 구령이 있어야 돼요. 눌러버렸네 끄시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연을 10초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네 그럼 탁 어플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시간도 각각 다이너마이트 탄마다
틀리게 적용하거나 또 다른 모드를 1 다시 해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워키토키 기능처럼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킨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래서 송수신까지는 필요 없겠지만은 다이너마이트 정도는 수신 적어도 전파를 작동을 시킬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송수신도 필요할 수 있죠. 뭐 다이너마이트든 기타 다른 폭탄 구조에 있어서 거기서 했는데 이상 감지 해가지고 나한테 보면 그것도 워키토키 기능으로 이상 감지를 나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신을 하고 잽싸게 어프 시켜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도 특별한 때는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하시면 되겠어요.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을 언어프 시킬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캐서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 기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라든지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인데 포크단 넣어놓고 탱커 같은 것이나 동시에 폭발시켜버리면 전파 방식으로 되게 짱이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조정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특별한 어떤 때는 송수신에 가능하게 개조할 수도 있다. 뭐 그러면 슈리탄이나 뭐 어떤 박격포탄이나 유탄이나 기타 모든 폭탄 구조에 있어서 항공폭탄, 뭐 이렇게 자주포탄, 뭐 이렇게 탱크탄, 이런 다양한 포탄이 있는데요. 그런 포탄 구조에다가 타이머를 달아놓자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내가 무더기 100발을 썼는데 동시에 터진다면 위력이 상당하겠죠. 이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큰 기술일 수 있는데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세계 특화났습니다. 단순한 아이디라도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되는 한 발 한 발 떨어뜨린 것보다 100발이 터지면 엄청난 위력이 동시에 그 지역 전체가 날아도 생명체는 다 사라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연정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폭파하는 구조, 미사일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연정포 같은 데는 미사일도 쏘니까요. 거기서 동시간대에 떨어지면 특정 지역 시각에 동시에 터뜨릴 수 있게 특정 고도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해당되는 고도에서 동시에 터지게끔 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같은 것을 타이머를 달아놓거나 또는 전파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모든 탄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데요.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처럼 대인지처럼 이렇게 묻어놓거나 특정 곳에 이렇게 배치해놓고 난 빠져나온 다음에 폭파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인지나 대전차지를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박격포탄이 이게 장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하여튼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그 다음에 항공폭탄이나 모든 포탄 구조에 슈리탄 해도 돼. 백린탄이나 작은 콩알탄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백린탄 같은 거 여기서 퍼뜨리면 그 지역이 전체가 불바다되고 심리적인 공포를 줄 수도 있는데 뭐 콩알탄처럼 퍼져서 모든 걸 태워버린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불붙고 공포 자체일 것 같은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다. 탄에다가 제가 장약이나 흑약 구조에 있어서 그래서 가로 입자 구조에 있었다. 다이너마이트도 돼요. 모든 포탄은 다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렇게 가로를 대중소로 주는 기술. 그러면 융합적인 폭약이 되어서 사정거리도 늘어나고 폭약 위력도 세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주는데요. 수소폭탄의 원리예요. 두 개의 틀린 에너지를 가진 것을 배치해 놓으면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융합폭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인데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을 두 개를 각각, 전체를 세 개를 각각 해주면 폭약 위력이 세진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 현재 핵협약에서 벗어나서 분말 구조만 섞어줘도 엄청난 위력의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톨륨 항공유에다가 산소통을 갖고 다니거나 휘발유 자동차다 산소 그걸 갖고 다니거나 또는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렇게 산소통을 따로 배치해서 현재 자동차 설계를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산소를 추가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어떤 완전 연소를 그리고 매연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연료를 이렇게 휘발유가 됐든 산소든 둘 다 온도를 높여갖고 섞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게 더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공 얘기도 그래서 또는 어떤 데는 수소산소를 섞어줄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변속기 없는 기술. 한번더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이게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연료의 적고 많음을 따라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프로펠러의 양쪽에 틀린 전기를 줘가지고 틀리게 자세를 줘야 하거나 연소실이다 그러면 연소실에 이렇게 제트엔진 연소실이 6개다. 6개인데 2개만 가동한다는데 언오프식으로 3개만 전체를 6개를 가동한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료양의 적고 많음을 따라서 이것도 적게 중간 정도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졸여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포탄 구조에서 끝을 총탄도 그렇고 포탄 구조에서 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뚫고 나가는 힘이 세져서 굉장히 좋다. 또는 거기다가 전투기 기술 또는 자동차에서도 금속 자체 철판이든 뭐든 선박이든 유리석양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총탄과 포탄 구조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거기다가도 코팅을 여러 겹 줘가지고 이 코팅지 아니더라도 다른 코팅 압력을 해소해서 받지 않고 미끄러지게 나가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도 이렇게 연료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미사일 같은 데도 적용하고요. 이것은 모든 포탄 구조에 다 적용할 수 있다. 미사일도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거 끝에를 그래서 총탄도 그렇고 두레텍에서 이것을 사용하시는가요? 그래서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팅 구조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병뚜껑 같은데 물을 묻거나 기름이 묻거나 병뚜껑에 설탕이 좀 묻어갖고 잘 안 열리면 힘이 전달이 안 열리는 체험하셨죠. 수건 같은 거를 해가지고 딱 여는데요. 이것은 접착력 그렇죠. 서로 접착력이 있어야지 접착에도 힘이 전달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팅 구조를 가져가지고 어떤 압력, 열, 냉기 이런 것들을 힘 이런 것들을 분산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들 못 들어오게. 그래서 비행체 같은 데도 제가 어떤 압축 공기를 갖다가 여러 겹으로 초공동원회처럼 내뿜어 가지고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여러 겹으로 회전 방식으로 내뿜으면 좋아요. 그래서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압을 이렇게 비행체 초고속으로 다니면 압이 엄청 센데요. 공기압이 같이 맞붙어가지고 내적으로 압을 만들어갖고 딱 부딪혀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내부안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초고속 비행체라도 사람이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판 구조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은 자동차 배 다른 데도 다. 그래서 포탄 구조나 미사일에도 되고 총탄에도 됩니다. 넣어가지고 압력을 이게 코팅을 여러 개 안팎으로 준다는 거죠. 그걸 여러 겹의 철판을 갖다 배치해가지고 압력을 두껍게 만들어요. 얇은 거는 너무 금방 압력이 전달되니까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줘 갖고 방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압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은 가로 철판, 이쪽은 세로 철판 이렇게 해서 무겁게 이쪽은 가로 철판, 세로 철판 하면 초과적으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초고속으로 달릴 때 압력이 공기압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마찰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이 되고 안에 압력을 바깥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전달을 이게 그 금속재를 가로 세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세로는 약간 두터운 것이 돼야 되겠죠. 단단한 놈들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체에 있어서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포탄 구조에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포탄이나 모든 미사일이나 압력을 초고속으로 달릴 때 달릴 수 있는 압력을 이렇게 외부로 분산.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금속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안팎으로 여러 겹 준다는 거죠.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압력, 열, 냉기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 가능합니다. 힘을 받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레텍이라는 데 쓰는 건 모르겠는데 이 총탄이나 포탄 또는 미사일에도 가능한데 홈을 파서 여기서 바람이 들어오면 뒤로 추진하는 구조가 되거나 블록줄을 그어서 추진하는 구조가 됩니다. 항공기의 어떤 모든 그 날개, 윙이나 동체에다 홈을 파가지고 뭐 홈이 뭐가 됐든 해서 바람이 양력을 만들어줘서 비행체를 들어올려서 상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KGGB나 뭐 어떤 탄에서 재래식 폭탄인데 날개끼도 다른 탄, 날개, 드론 어떤 데서도 그렇죠. 스키 신발을 신겨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바람의 양력을 받아서 항속거리를 늘려주고 나중에 떨어뜨리고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데서도 제가 보조 연료 탱크를 달아가지고 그 연료로 먼저 움직이고 또는 그래서 연료 탱크 떨어뜨리고 멀리 항속거리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드론에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헬기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드론 같은 데에서 공기 드론이나 뭐 이런 KGGB 기타 다른 데서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바람 넣었다 뺐다 하면 상속거리를 늘리는 기술.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딩에도 가능한데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열을 넣어가지고 열기구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토감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환풍기처럼 돌리면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는 거기다 그 방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배 같은 데는 물기를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 가지고 여러 군데 빨아서 압을 압축해 가지고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의 배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풍기도 제가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바람 빨아들여 굉장히 압이 세져 갖고 연소실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떤 제트 엔진에 연소실에 터빈 구조 없이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송풍기를 만들 때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압을 세게 해서 송풍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뭐 거기다가 열선 같은 거 금속에다 열을 전기 넣어가지고 가열해서 tum방해서 온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영식장 같은 데서도 여러 군데서 그냥 물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추진 물살을 빠르게 함으로써 시원하게 공급하는 구조일 수도 있고요. 호수 같은 데도 지금 이렇게 물의 호수를 여러 군데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가령 뭐 소방차다 그러면 소방차에서 물 빨아들이는 데를 여러 군데를 빨아들여서 압을 세게 해서 멀리 보내는 이런 기술이거나 비닐호스 같은 거나 소방차 같은 이렇게 물줄기에다가 물통을 비닐호스도 집안에 쓰는 호수 있잖아요. 농사용 호수도 되고 물통 같은 걸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압력을 물을 축적해서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사용으로도 콘크리트로도 이렇게 하시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를 드론이나 이런 데다가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비행체도 돼요. 비행체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항속거리를 멀리 나가게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풍력 발전기다 한 10,000발 이렇게 위협에서 투사를 해놓으면 밤에 멀리 가서 탐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폭약으로 이렇게 KGGB 같은 탄이나 뭐 드론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배에서도 물기를 여러 군데 빨아들여서 이게 추진 구조로 만들어 넣을 수 있는데 송풍기 방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송풍기를 제작할 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뿜는 이런 구슬을 그러면 압이 세진다. 그걸로도 선풍기를 만들거나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서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가열시켜서 내뿜어서 온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진공청소기를 만들 때 한 군데서 빨아들여서 두 군데로 이렇게 내보내면 훨씬 압이 세진다는 원리를 따라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냉각 장치 뭐 열을 갖다가 냉각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자동차 뭐 컴퓨터에도 넣을 수 있고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리 진공청소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흡입을 해가지고 공기를 일부러 열을 내보면 이렇게 굉장히 열이 뭐랄까 냉각이 쉬워지는데 이 기술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개를 배치하면 좀 더 많은 그런 공기를 뜨거운 열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어떤 화재 진압에 있어서 연기 때문에
뭐 질식사하죠. 그러면 연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호스를 물관 이렇게 연기 빠져나가는 관이 이제 뭐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가정용이든 소방이든 그럼 이때도 제가 이렇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도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그것이 이제 진공청소기 모터를 여러 개를 달으면 되죠.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동원해서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 있고 동원해서 외부로 빨아들이는 기술 또는 내보낼 때 공기를 내보내는 데가 2군데 3군데면 더 압이 세진다는 이제 이론을 따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를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여러 개 달아가지고 현재 진공청소기도 모터 여러 개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가스레인지다 그러면 집안에 가스레인지 후드 거기에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영업장 같은 데는 좋겠죠. 빨리 쾌적하게. 환풍기 같은 데도 정회전 역회전 방식으로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구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부직포 필터만 금속방 필터만 플라스틱 필터를 넣어서 공기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어요. 좁은 공기를 어떤 구멍을 통과하면 먼지가 달라붙는데 먼지만 떨어놓는 방식일 수도 있고 부직포나 기타 공기 필터를 꽂았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 춥지 않게 이런 칸막이를 같이 있는 환풍기 만드시면 이것도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칸막이가 있으니까 춥지가 않죠. 칸막이가 없어요. 환풍기가 참 어이없게도. 예. 이걸 또는 환풍기를 2세트로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속도를 강중량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데도 마찬가지고요.